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7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가나다 상사이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의 입력 내용과 맞추어 보는 문제입니다. 자, 화면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회사 이름 가나다 상사고 개인 기업이다. 그지요? 왼쪽에 있는 입력 내용 맞고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자, 하나씩 맞추어 보자.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1-23-33351 맞습니다. 회사 이름 가나다 상사 맞았고 확인했고, 자, 대표자 이름 홍길동인데 가나다라고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해야 되겠다. 그 다음 기업 연월일 2015년 1월 1일 맞습니다. 사업장 주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괄호 열고 수서동 괄호 닫고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 화장품으로 입력되어야 되는데 전기부품이다. 그지? 요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관할 세무서 자, 요 두 군데 이제 확인했고 그지? 자, 관할 세무서가 삼성 세무서거든요. 그런데 관할 세무서가 강남 세무서라고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삼성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총 세 군데 수정. 먼저 대표자 이름 홍길동 그리고 종목 화장품 세무서 삼성의 이렇게 하면 세 군데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화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문제 2번 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고요. 하나씩 확인하자. 이것도 약간 화면 이동하고 이동시키고 확인한다. 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맞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 추가로. 오케이. 받으러 맞고 대손충당금 맞습니다. 미수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340만 원인데 그지? 다른 이상한 숫자가 입력되어 있네. 요거 수정해야 되겠다. 임차 보증금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두 군데 수정 작업해야 되겠네.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자체는 아예 새롭게 추가 입력해야 된다. 그지? 맨 아래쪽에다가 끼워 넣는다고 했습니다. 대손충당금인데 코드번호 뭐에 대한 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지? 코드번호 109번이네. 요거를 불러와서 금액 입력합니다. 55000.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금액 수정하는 거다. 그지? 340만 원으로 수정했고요. 자, 차변합계, 자산합계 93907,000으로 계산되는데 그지? 93907,000 문제 자료하고 일치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부채와 자본 쪽 확인합시다. 자, 외상 매입금 1,200만 원, 지급어음 맞고 미지급금 맞고 미예수금
맞고, 자 단기 차입금 맞고요. 자 자본금 맞고, 자 뭔가 틀린 거 있을 건데 보자. 예수금 그지? 예수금이 78만 원으로 수정돼야 된다 그지? 87만 원을 요거 수정합니다. 780000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 합계 9390700 문제 자료하고 일치하고 항상 대차 차익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맞다 그지? 됐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업 마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1번 문항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빨리 작업하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작업입니다. 왼쪽 화면에서 외상 매출금의 커서 위치시키고 오른쪽 내용 확인한다. 자, 이것도 이동해야 되겠다, 그지? 자, 요렇게 이동하고, 자, 요것도 요렇게 약간 이동하고, 그지?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자, 잘함테크 1080000 그린 위즈덤 1970000 오케이 더 유통 요거 금액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2450000 그리고 숫자 이제 정확하게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차익이 0원으로 싹 바뀔 겁니다. 칩니다. 엔터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차익이 0으로 싹 바뀐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 확인합니다. 자, 지급어음에 커서 위치시키고 오른쪽 화면 확인하는 거야. 인컴 트루 110만 원 맞고, 로직 인베스트먼트 500만 원 맞고, 이제 뉴랜드 240만 원을 추가로 이제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 자, F2 버튼 눌러서 뉴랜드 불러오고 240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차익이 0원으로 싹 바뀔 거야.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차익이 0원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작업 끝났고요.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판매비와 관리비의 801 코드 번호 급여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작업하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서 코드 번호 자체가 제시가 되어 있다 그지? 굉장히 빨리 작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키고 제시되어 있는 801번 번호를 그냥 타이핑한다 이겁니다. 801 입력하는 순간 커서가 801번으로 싹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오른쪽에 뭔가 작업하면 된다. 현금 적유에다가 3번이라고 번호를 딱 매기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현금 적유 3번에다가 현금 적유 그지? 여기에다가 1번 다음에 2번일 것 같은데 그지? 이상하게 좀 자료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지? 3번이라고 딱 번호 매기고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입력한다 그지? 이름이 말이 기니까 자료 보면서 제가 입력할게요. 자, 현금 적유에다가 3번이라고 딱 번호 매기고 직원 생일 축하금 지급 그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됐습니다. 직원 생일 축하금 지급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났고요.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10월 2일 내년 2월 말 상환 목적으로 거래처 진주 상점에서 1,000만 원을 차입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했다. 진주 상점에서 돈 빌렸다 그지?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차입금 계정과 목적금은 될 겁니다. 만기가 내년 2월 말입니다. 장기인지 단기인지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올해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지 아닌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다 그지? 단기 차입금 될 것입니다. 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10월 2일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오고요. 돈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합니다. 거래처 걸려야 되겠다 그지? 진주 상점 여기에 나중에 돈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10월 13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용 휴지를 구입했답니다. 그리고 다음의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가지고 광고용 휴지 구입했다 이겁니다. 차변 광고 선전비.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거는 외상거래다 그지? 주된 영업 활동 아니므로 대변 계정 과목 미지급금이라고 기록하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물건상 가게가 아니고 신용카드사로 거래처를 기록하자.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카드라고 기록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하면 되겠고요. 금액은 문제에서 직접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자료를 보고 네가 판단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변, 대변 입력하기로 하고 잠시 후에 부연 설명 좀 해볼게. 자, 문제 자료를 보면 국민카드인데 그지? 국민카드가 거래처잖아. 그런데 불필요한 말이 뭐 섞여 있어. 은행 확인 BC, BC 카드인지 국민카드인지 뭐 헷갈리게 괜히 쓸데없는 자료가 있거든. 요거 삭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휴지 샀는데 휴지 물건값이 30만 원이고 30만 원에 10% 3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33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은 부가가치세는 공부 안 했잖아.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는 걸로 출제되는데 문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 문제 4번 출제 출발할 때 부가가치세는 고려 안 한다. 그지? 이렇게 전제를 주어놓고 뭐 어설프게 지금 자료에서 막 이런 부가가치세가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출제 오류입니다. 자료가 좀 어설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은행 확인 BC 요거 삭제해 주시고 세금 같은 거 지금 고려하면 안 되잖아. 세금 이런 거 삭제하고 금액 자체를 그냥 33만 원으로 수정해서 그지? 그렇게 학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요 문제를 우리 교재 수로 갈 건데 수로 갈 때는 요거 삭제는 잘 했어. 그런데 요 부가가치 부분 삭제하는 거는 깜빡 누락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정오표 통해서 뭐 요거 30만 원과 3만 원을 33만 원과 0원으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정오표에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제2쇄 출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학습하시는 분 요것도 좀 그냥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10월 13일 차변에 광고 선전비 코드 번호 800번대 금액 33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카드사 국민카드로 입력하는 것이다. 됐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18일 대전 상사에서 상품 280만 원을 매입하고 8월 30일 기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대금 중 1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상품 구입했다 그지? 그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미리 준 게 있답니다. 그거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 선급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그리고 100만 원은 보통 예금, 대변의 보통 예금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의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입력합니다. 10월 18일 차변부터 기록할게. 차변에 상품, 상품 취득하는 거야. 얼마입니까? 280만 원이잖아. 그지? 요거부터 기록하자.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 어디였습니까? 대전상사. 금액이 요게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 됐지요? 그럼 나머지 금액이 150만 원 된다, 그지? 그게 외상 매입금이 되겠다. 아이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지? 대전상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150만 원.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15일 북부 서점에서 회계부서용으로 필요한 서적을 구입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 금액은 자료 보고 네가 판단해라고 묻는 문제고, 그지? 자, 요거 금액은 8만 원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책 썼습니다. 도서 인쇄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 금액은 8만 원. 입력합니다. 자, 날짜가 11월 15일. 차변에 도서 인쇄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8만 원. 자, 대변에 현금 8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12월 4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주식회사 사과의 한 주당 취득원가는 5,000원이다.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거래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거래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고 했다, 그지? 워낙 예외적인 회계 처리라서 자산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가 원칙적으로는 자산으로 본다, 그지? 차변 계정 과목을.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워낙 예외적이라서 자주 출제됐고요. 지금 보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 아니고 처분 분괴입니다. 처분 분괴도 자주 출제됩니다. 자, 별표 쳐주십시오. 항상 수수료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자, 자산을 처분할 때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을 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인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상품 처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면서 자산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수수료면 수수료 비용, 운송비면 운반비, 세금이면 세금과 공과라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는 거는 유가증권 돈이 좀 남아가지고 남의 회사 주식 좀 샀다가 그거를 처분하는 거잖아. 그런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자산 처분하는 거니까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가 생긴다 하더라도 별도 비용이 아니야.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에 그냥 끼워 넣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 싶어하는 주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기 전에 분석 한번 해볼까? 복습 차원에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얼마로? 해당주 취득할 때 한 주에 5,000원 줬어. 그거를 100주를 처분하는 거야. 그럼 100주 곱하기 5,000원, 그지? 50만 원 되겠습니다. 50만 원이라는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면서 돈이 뭘로 들어옵니까?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거든.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처분했답니다. 10,000원 곱하기 100주 100만 원이지 뭐, 그지? 그게 보통 예금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5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만 원만큼 처분 이익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야금야금 생겼다고 합니다.
수수료 10,000원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거가 차감돼서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돈이 100만 원 들어왔다가 다시 10,000원만큼 빠져나간 걸로 본다, 그지? 그러면 100만 원 빼기 10,000원 얼마입니까? 99만 원. 그게 차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은 처분 이익 50만 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중에서 10,000원만큼 추가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수수료가 10,000원 나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50만 원에서 10,000원 뺀 49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기록된다. 강조하는 포인트. 10,000원만큼 수수료 들었어.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10,000원은 해당 자산이 처분 손익 계정에 그냥 바로 끼워 넣어버린다 이겁니다. 됐죠? 분석했고요. 자, 입력합니다. 중요한 거였다. 12월 4일. 자, 제가 자꾸 밑으로 보는 게 컨닝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재 수록하는데 잘 이게 반영되었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수시로 보니까 그거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자,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대변부터 기록하죠.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50만 원. 자, 차변에 보통예금 99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그지? 49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6번 문항 12월 9일 관리부에서 영업부 신입 사원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견적서 금액의 10%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계약금 주었다 이거지?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선급금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자, 5대 주문했고 한 개에 3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어치 물건 구입할 건데 그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1,500만 원 곱하기 10% 150만 원 되겠다, 그지? 여러분 너무 쉬운 암산이지만 되도록 계산기 활용하십시오. 시간 급하면 막 실수한다고. 쉬운 문제 암산 잘못하다가 틀리면 엄청 억울해. 되도록이면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리는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자, 입력합니다. 자, 12월 9일 자,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 어디입니까? 자, 거래처가 동아상사네. 동아상사. 그래서 거래처가 그지 위에 말로는 쭉 설명이 안 돼 있고 거래처가 자료를 보면서 네가 거래처 어딘지 알겠니? 한번 찾아봐. 뭐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동아상사. 금액이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주었다.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완료. 7번 문항 12월 14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10,000원 적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은 파악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그지? 실제 금고 있는 게 장부 있는 것보다 10,000원 작으니까 장부에 있는 금액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대변의 현금이라고 자산의 감소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실제 상황하고 일치될 거다. 차변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을 모르겠다고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지 뭐. 됐죠? 12월 14일 차변에 현금 과부족. 아이고, 현금 과부족, 그치? 얼마?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기록하면 되겠다. 8번 문항 12월 19일 영업부 사원 최지방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단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집력 생략하십시오.
직원 출장 갑니다. 출장 가는데 돈 들 거다 그지? 자 이걸로 돈 써라고 40만 원 주었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의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야. 대변에 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자 이제 출장 갔다 왔어. 정산해야 되겠다 그지? 40만 원 준 거 중에 35만 원 썼대. 그러면 차변에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35만 원 기록하고 40만 원 준 거 이제 정산해야 되겠다 그지? 차변에 기록된 가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할 겁니다. 40만 원 주었는데 35만 원 썼으니까 5만 원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지? 현금으로 정산했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들어온 거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5만 원 적으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12월 19일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으니까 그지? 공란으로 비우고 금액 적어줍니다. 40만 원. 차변에 여비 교통비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35만 원 적어주고 그리고 차변에 돈 현금으로 들어왔대요.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문제 5번 오류 수정 봅시다. 1번 문항 11월 30일 그러면 11월 30일자 전표 보면서 문제 풀까? 자, 차변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고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아현 상사의 외상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100만 원에는 송금 수수료 12,000원이 포함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면 송금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돼야 정확한 겁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은 빠져나갔어. 그런데 그중에서 12만 원만큼은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이니까 차변에 적히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금액은 얼마?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에서 12만 원 빠진 금액만큼이 기록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차변 쪽에 수수료 비용 끼워 넣고 싶다. 전표 삽입 기능 사용하면 제일 편하겠네. 전표 삽입 버튼 누르면 한 줄이 쫙 끼워집니다. 여기서 차변 수수료 비용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자, 금액 얼마요? 12만 원. 12,000원 그지? 12,000원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차변에 적히는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가 100만 원에서 12,000원 차감된 금액으로 바뀌어야 될 거다 그지? 그거를 굳이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해서 입력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가 현재 위치시키고 있는 요 금액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키는 플러그 값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어떤 버튼? 좌판에 있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자동으로 금액이 계산돼서 싹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스페이스 바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100만 원에서 12,000원 빠진 988000으로 싹 바뀌지 않습니까?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수정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잔소리.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에서 사용하는 수수료 비용요. 전부 800번대 코드야. 비용 계정 과목은 무조건 800번대 코드다 이겁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나타나는 수수료 비용만 900번대 코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2번 문항 봅시다. 12월 10일. 자, 12월 10일자 전표 보자. 차변의 세금과 공가 만원, 대변의 현금 만원 이렇게 적혀 있네. 입력되어 있네. 자, 직원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만원을 현금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직원 월급 줄 때 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한답니다. 그 원천 징수 이번엔 뭡니까? 월급 받는 직원이 원래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직원 대신해서 회사가 대신 나라에 세금 내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먹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납부해야 되는 돈이니까 부채인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직원 월급 줄 때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했다가 이제 직원 대신해서 납부할 때는 나라에 납부할 때는 차변의 예수금, 부채의 감소 그리고 대변의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했지. 그런데 회사는 차변의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해야 될 건데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지? 그러면 차변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에서 예수금으로 이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자,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금과 공과 정확한 이름은 세금과 공과다, 그지? 그런데 문제제를 보면 어쩔 때는 세금과 공과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혼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말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다, 그지? 정확한 용어 원천 징수라고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린 지금 회계학이잖아. 정확한 용어를 쓰자. 그래서 징수라는 말을 원천 징수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죠? 자,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거 차변을 예수금으로만 고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자, 문제 6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영업부서의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에서 결산일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12만 원 있다. 영업부서에서 소모품 구입하면서 전부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어.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소모품 구입한 것 중에 안 쓰고 남아있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올해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이제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적어서 비용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은 자산의 증가로 기록한다, 그지? 이름은 소모품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12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감소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다, 그지? 12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올해 10월 1일에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냈다. 그리고 보험료 낸 거를 전액, 단기, 비용, 차변의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말수정 분계를 하십시오. 월할 계산하고 음수를 입력하지 말 것. 자, 1년치 보험료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1년치 보험료가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60만 원 나누기 12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됐죠? 그러면 회사는 60만 원 전체를 다 차변의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내년에 해당하는 건 몇 달치입니까? 9달입니다.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9 45만 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기말수정 분기 어떻게 합니까? 자,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 45만 원 대변에 보험료 현재 차변의 보험료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지?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의 감소를 4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기말수정 분계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 주식에서 울산보험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변의 선급 비용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하더라도 뭐 감점은 없을 것이다. 거래처를 입력해서 관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 안 하면 감점이야. 그런데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굳이 거래처 입력했다 하더라도 감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순간적으로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할까 말까 헷갈리면 그냥 입력해 버리자. 그러면 절대 불이익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거래처 입력하더라도 감점은 없을 거야. 그러나 뭐 우리는 연습한 대로 선급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 따박따박 관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습한 대로 그냥 거래처 입력 안 하는 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12월 31일 기말 추정 분계고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 얼마요? 45만 원이었다, 그지?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의 감소 800번대 코드 이렇게 45만 원 입력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기말 외상 매출금 중에는 미국 ABC의 외상 매출금 1,200만 원 미화 $10,000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결산일 환율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랍니다. 미국 거래처에 상품 팔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되는데 달러였어. 그래서 $10,000 곱하기 그 물건 팔 당시의 환율 그렇게 계산한 게 1,200만 원이었다 이거지. 그런데 기말에 환율이 좀 바뀌었거든. 그에 따라서 뭔가 환율이 바뀜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금액이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익 또는 비용을 인식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이런 거는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자세하게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가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겁니다. 회계학이 워낙 방대하고 또는 출제하시는 분이 전산회계 1급 범위는 요거고 2급 범위는 요거다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 못하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이유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공부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넘어가자고. 3점짜리 하나 틀려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 아쉽게도 뭐 이런 경우 있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아는 거 확실하게 실수 안 하고 자신감 있게 시간 안에 딱 풀고 나오면 합격한다. 이런 거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넘어가자. 그게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참 아쉽게도 뭐 출제 범위 벗어난 거 출제되었는데 출제되었으니까 참고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10,000 곱하기 이제 기말에 금액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말의 환율로 이제 금액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1,100원 곱하기 $10,000다 이겁니다. 그러면 1,100만 원으로 이제 금액이 바뀌는 거야. 애당초 물건 상품 외상으로 매출할 때는 얼마로 기록되었는데 1,200만 원으로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기록되었었는데 A 빼기 B 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지? 100만 원. 회사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기분 나쁘다 그지? 100만 원만큼 비용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 비용 계정 과목 이름은 외화 환산. 환율에 따라서 뭔가 환산한 느낌이다 그지?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쓴대. 이런 거를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하게 될 거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의 거래처는 어디? ABC. 금액 100만 원이었다. 그지? 그리고 차변에 기분 나쁘다.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 것입니다. 4번 문항 회사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의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자주 출제된다 그지? 자, 합계 잔액 치산표 메뉴입니다. 12월 31일로 자, 외상 매출금과 저거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를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남기고 싶답니다. 목표치가 외상 매출금의 경우 60450,000 곱하기 1% 하면 604,500이거든. 여기 목표치야. 그런데 현재 55000밖에 없으니까 549500 요거를 추가 설정해야 되겠고
5천만 원 곱하기 1% 50만 원이 목표입니다. 받으러 의 경우. 그런데 38000밖에 없거든. 추가로 462000 됐습니까? 요렇게 두 개를 추가 설정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요거를 이제 연습장에 그 시험지 여백에 딱 적어놓고 입력하면 되겠다.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 외출금에 대한 거 109번 코드 그게 549500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받으럼에 대한 거 111번 코드네. 그게 462000 그래서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차변의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그지? 금액은 1011500이 되네. 요거를 이렇게 차변에 기록하면 입력 완료. 확인해 볼까? 합계 짜리 시선편 메뉴 와가지고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해서 각각 1%씩 대손 충당금이 남아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치? 604500 그치? 그 다음에 50만 원 됐습니다. 자, 결산 문제 풀어봤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조회 문제 풉시다. 1번 문항 5월의 보통예금 출금액은 총 얼마일까요? 월별로 계정과목 금액이 집계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하겠네요.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계정과목은 보통예금 이렇게 조회하면 화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지? 자, 보통예금이 출금된다.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월별 집계 내용 중에서 5월달 집계 내용 중에서 대변 금액 얼마입니까? 6375000 요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됐죠? 1번 문항 정답 6375000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5월달에 상세 내용 볼 수 있다. 그지? 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구나. 5월달에.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기록되는 게 5월 8일, 5월 30일, 5월 31일 이렇게 세 건이었고 그거 합해 보니까 뭐 6375000이었거나 이렇게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6375000 자, 열려있는 거 전부 닫고 입력해야 된다. 그지? 자, (6375000) 됐죠? 자, 1번 문항 풀어봤고 또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네. 5월이라는 한 달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보통예금 계정 과목의 증가 또는 감소 금액이니까 1개표, 월개표로도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내용 동일한 결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한번 열어볼까? 1개표, 월개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해서 보통예금 계정 과목 자, 여기 되겠지? 보통예금 증가한 거는 차변이 기록된다. 그지? 여기 차변 쪽에 감소한 거는 대변 쪽에 이렇게 표시될 거다. 정답은 뭐 대변 쪽에 6375000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에 봤던 총계정 원장에서 봤던 그 화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참고로 뭐 1개표, 1개표로도 조회해 보았고요. 자, 2번 문항 봅니다. 6월 30일 현재 매출처 진주컴퓨터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는다. 거래처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하다. 그지?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6월 말 잔액만 보면 된다. 그지? 뭐 1월부터 6월까지 조회해도 되고 뭐 6월부터 6월까지 뭐 이렇게 조회해도 되고 6월 30일 날짜 잔액만 보면 된다.
1월 1일부터 저는 6월 말로 조회할게요. 자, 외상 매출금 계정입니다. 자, 거래처는 진주 컴퓨터라는 거래처만 보면 된다, 그지? 진주 컴퓨터 206번 코드네. 됐습니다. 이렇게 조회해서 잔액 바로 확인한다, 그지? 1,500만 원이구나 라고 정답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도 볼 수 있다, 그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잔액이 1,500만 원이구나 그런 거 상세 내용도 참고로 확인해 보았다. 자, 2번 문항 150000000 됐고요. 3번 문항 3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는 얼마일까요? 자,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 뭡니까?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하더라. 그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다 이겁니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두시고요.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3월부터 3월까지다. 그지?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판관비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여기 있다. 그지? 자, 비용이다. 증가하는 게 차변 쪽에, 감소하는 게 대변에 적히는데 감소하는 건 하나도 없고 증가만 했다 이겁니다. 자, 계정과목 전체의 증가 금액이 요거고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현금열의 요 금액이 될 것이다. 조금 아쉽네요. 대체도 있고 현금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이 서로 다를 거다, 그지? 그러면 계라는 열과 현금의 열이 서로 금액이 다를 거다, 그지? 만약에 대체 열의 금액이 있다면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될 뻔했는데 이 문제는 대체 금액이 0이다 보니까 그냥 현금열, 계열이 금액이 똑같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이왕이면 좀 서로 달랐으면 더 좋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56300 됐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도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556300 외우기 어렵다, 그지? 556300을 계산기에 딱 두드려 놓고 자, 메뉴 닫은 다음 답을 적읍시다. 556300 됐습니까? 지금까지 제87회 기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